우리 딸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 오늘은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을 아빠가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 자, 우선 보험이라고 하는 건 왜 가입해야 될까? 사실 가입을 안 해도 돼. 너가 충분히 돈이 많으면. 너 갑자기 다치거나 큰 질병이 생겨서 수천만 원, 억 단위의 돈이 나가는데 너가 그 돈을 빚 없이 척척 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보험이 필요가 없겠지? 물론 가성비는 떨어지겠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축 및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장애물이 없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시점에 암이 걸려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수술비, 입원비 등이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그 사람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목돈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건 너가 매달 일종의 보험료를 일부 내게 되면 너가 5천만 원을 다 모으지 않아도 그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먼저 주게 돼. 이런 걸 우리는 선취 자산이라고 불러. 미리 취할 수 있는 자산인 거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취한 자산을 후취 자산이라고 표현한단다. 자, 위에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쉬울 거야. 좌측처럼 먼저 돈이 확보가 되는 개념이 선취 자산이고 우측처럼 돈을 모아가면서 자산이 쌓이게 되는 게 후취 자산이야. 물론 40대, 50대에 저런 질병이 걸리면 A라는 사람은 돈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 낼 수 있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돈이 많이 없는 시기인 20, 30대의 그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참 난감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선취자산인 보험이라고 하는 걸 드는 거야. 보험이라고 하는 건 적은 돈으로 내 리스크를 줄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 아빠는 저축하는 우리의 여정에 큰 변수가 생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하는 보장 자산을 통해서 변수를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야. 너 갑자기 다쳐서 병원비로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빠가 요령을 알려줄게. 첫 번째로는 기준을 세우는 거야. 어떤 기준이냐면 적정 보험료 수준이라는 거야.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빠는 반대 입장이야. 왜냐하면 보험료로 나가는 그 지출을 더 저축이나 투자 쪽에 쏟으면 훨씬 더 자산이 빠르게 커질 거거든. 그래서 보험은 적정 수준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적정 보험료 수준은 나의 소득 대비했을 때 3에서 5% 정도 수준이야. 너가 만약 지금 회사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9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적정 보험료 수준일 거야. 그 이상으로는 준비할 필요가 없어.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보장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맞아, 적을 수 있어. 그런데 적은 만큼 너가 그만큼의 저축을 더 했잖아. 근데 너가 다치거나 아플 확률은 상대적으로 아마 더 훨씬 더 적을 거야. 그러면 안 아프거나 안 다치면 이런 가정을 해보면 왜 적정 보험료가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우선 보험은 두 가지 정도로 준비하면 되는데 하나는 실손 의료비 보상이라고 하는 실비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떠한 질병이나 상해 등이 걸렸을 때 보상을 받는 종합보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비는 너무 필수적으로 필요한 국민보험 개념인데 너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가게 되면 너가 실제 손해 입은 병원비로 낸 금액에 대해서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 개념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80에서 90% 정도를 보상을 받게 돼. 자, 예를 들어 볼까? 너가 병원비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 거야. 그러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80에서 90% 정도를 환급받게 되니까 약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사이의 금액을 돌려받게 되겠지? 그럼 실제로 너가 쓴 돈은 크지 않으니까 큰 부담이 없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좀 더 큰 사고 등이 있어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최대 5천만 원 연간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너가 수술 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0만 원 정도가 나갔다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실비라는 걸 통해서 너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의 돈을 환급받게 돼. 그러면 너가 병원의 치료에 집중하는데 큰 부담은 없겠지? 두 번째로는 종합보험인데 얘는 너가 어떠한 이슈로 병원을 가게 되거나 입원, 수술 등을 하게 됐을 때 많은 부분 등을 보상해주고 치료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인데 이왕 준비할 거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걸릴 확률이 높은 걸 준비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 우리나라의 인구별 사망 순위를 보면 20대에서 60대에서 자살을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사망 순위에서 제일 높지. 그 다음 빈도가 높은 게 심장질환,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 등인 걸 알 수 있을 거야. 매일매일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더 크진 않지? 그만큼 확률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이 훨씬 더 많다는 거고 사망을 굳이 안 하더라도 생존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발병되는 확률 자체는 훨씬 더 높을 거야. 그럼 이왕 너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뭐를 준비하는 게 좋겠니? 당연히 확률적으로 높은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아빠는 개인적으로 너가 어떠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위주로 진단비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너가 어떠한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해서
후유장애, 다시 말해서 사고 이후에 장애 등이 남았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후유장애를 보상해주는 후유장애 특약들이랑 수술비 정도를 추가해줬으면 좋겠어. 후유장애는 고도 후유장애보다는 일반 후유장애로 해서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고, 수술비는 상해로 인한 상해 수술비, 질병으로 인한 질병 수술비 정도만 넣어주면 충분할 거야. 자, 그럼 보장을 준비할 때 보장되는 범위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약관이라고 하는 건 매년 달라지고 복잡해지니까 현재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해줄게. 현재는 너가 심장 관련된 질환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거가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하는 특약이야. 예전에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전체 심장질환 중에 단 10% 정도밖에 안 되는 특약만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해서 성인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어.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질환 중에 약 90% 정도를 보장해주는 건데, 여기서 빠지는 게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이 있을 텐데,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하는 특약은 이 모든 걸 보장해주거든. 그래서 아빠가 이걸 설명해주는 이유는 간단해. 너가 어떤 보장을 준비하거나 할 때는 보장 범위가 최대한 넓게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너가 준비하는 그 시점에 누락 없이 촘촘히 보장이 되는 특약을 선택해서 넣기를 바란다. 뇌 관련된 질환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뇌출혈이라고 하는 특약만 있었는데, 이제는 뇌졸중,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나왔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가장 폭넓은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 특약은 너가 준비하는 시점에는 약간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가입하도록 해. 물론 엄마랑 아빠가 너 태어나자마자 너의 보험을 다 준비를 해줬어. 그런데 혹시라도 너가 추가로 무언가를 가입하고자 할 때는 아빠가 말해준 위의 기준으로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자,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 아빠가 말해준 대로 많은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꼭 적당한 수준에서만, 아까 이야기해준 대로 소득 대비했을 때 3에서 5% 정도만 준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좀 더 유용한 특약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특약인데, 너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재물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 살면서 사용할 일이 종종 있을 거야. 자, 오늘은 보험이라고 하는 선취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우리 딸이 보험이라고 하는 보장 자산을 현명하게 잘 준비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